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한국방송 유광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도청 도의회 대회의실에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국토 디자인 포럼 대표를 통해서 군 공항 이전법 문제와 서울 공항 이전의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포럼에 왔습니다. 잠깐 한국 국토 디자인 포럼 회장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용기 대표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방송사에서 오늘 대표님 그 포럼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리 왔습니다. 지금 오늘 브리핑을 하실 건데요. 어떤 내용을 하실 건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군용 비행장이나 예. 민간 국제공항과 핀비와 님비 사이에서 그 정치인들이 포퓰리즘화돼서 지금 신냉전 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시작된 신냉전 체제에서의 안보 환경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군공항 그 이전이 돼야 될 곳이 성남 비행장, 즉 말해서 대통령 전용기가 있는 비행장이죠. 네, 그것으로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군 전후의 해장단하고 협의돼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간략히 그 내용이 한 2, 3분 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지금 그 공군 부대,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 기능 문제와 해군 함대 사령부의 그 항구 위치 같은 것이 평택항에 있잖아요, 그죠? 1함대, 2함대, 3함대, 제주도, 강정 항구까지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아, 종합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안보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열린 토론회를 해보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도 의원님들도 와 계시고 한데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지금 전용기 한국 국토 디자인 포럼의 대표로서 오늘 굉장히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 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한 경기도의 여러 공항 문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건성을 다시 기원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뉴스 대표 고태우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군공항 이전법 문제와 서울공항 이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토 디자인 포럼 전용기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 평택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재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평택시 명품도시위원회 회장이시자 경기 남부 국제공항 유치단 차화열 단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각하는 걸로 하고 전용기 회장님을 모시고 군공항 이전법 그리고 서울공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권의 군공항 문제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생존권과 또 삶의 질 향상 또 국토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사용 방안 등 여러 가지로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수원을 비롯한 평택, 성남시, 기타 경기도 주요 도시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선거 때마다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문제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당히 수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부터 전용기 회장님으로부터 군공항 이전법 또 서울공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 디자인 포럼 대표 전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군공항 이전법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울공항 이전 방안 그리고 수도권 내의 군사시설물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군 및 해군 기지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토론의 이 설명회의 목적은 향후 열린 광폭화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 20년 동안에 이 자료를 뿌리고 다녔는데요. 비행장이나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나 뭐 사관학교를 나온 별 장군들이 다 하는 건데 이런 제가 개인이 들고 다니니까 수원시청 국장단이나 수원지역 시민단체, 수원시 의회에서 왜 수원시는 수원 비행장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나는 공군 전후에서 수원 비행장 이전은 안 되는 방법으로 난 했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나하고는 상반되다 보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비하를 시키더라. 목차는 이제 2013년 3월 5일 오늘 3월 5일인데 군공항 이전 지연법이 국회 통과된 지 딱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이전 및 지원법안이 오늘 통과됐는데 군공항 이전법 제정 목적하고 경과 내용 그래서 2013년 이후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경기도 국제공항 경기도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국토 디자인 포럼 내용을 비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진행에 관한 내용을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항 이전법 제정은 2013년 3월 5일 날 했는데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법 제정 목적은 군 작전의 효율성 확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 확대 이전법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자체 정치인은 자기네들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이것이 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문 집단의 참여 확대를 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다. 서울공항 문제 때문에 항공기 안전 우려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공군 참모총장 경질을 시키고 했습니다. 자, 근데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방부의 기조가 바뀌어요. 군 원로들 중심으로. 군공항 이전법 정부안의 국방부가 발의를 합니다. 2011년에 정부안이 나와서 국방부 군공항 이전법이 국회에 계류가 됐는데 그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 원유철 의원이고 당시 수원의 정미경, 김진표, 대구의 유승민 의원 등이 군공항 이전 지원법을 국회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원유철 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정미경 국회의원이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쪼르고 쫄라서 22억 국방부 예산으로 수원 비행장 이전 예비지역 타당성 후보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22억. 이것을 어디에 줬냐? 주식회사 유신에다 연구 용역 착수 보고를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이후에 진행된 내용은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도 안 돼. 8일 만에 3월 5일 날 군공항 이전 및 지원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원, 대구, 광주 공항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진행이 전혀 없어.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미경 의원이 그 22억을 주식회사 유진에다 줬는데 연구 결과물을 받지를 못하고 이 여자가 2016년도에 낙선을 했어요. 왜 이거 자기가 돈을 줬는데 연구 용역 결과물을 왜 못 받았어? 자, 서울 그 성남 지역에 뭐 서울공항 이전 공동선언이다, 뭐 서울공항 이전 뺏기기, 뭐 미래통합당의 지금 현 신상진 그 성남시장이 서울공항 뭐 그 진보당 거 뺏겼다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갖췄다 줬더니까 성남 진보당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한테 내가 자료를 주고 다 한 거예요. 내가 요거도 먹어가면서. 자,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는 수원군공항, 성남 서울공항을 합쳐서 뭐 규모 어쩌고 하면서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방부하고 국토부는 노코멘트예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 따라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후보지를 발표를 2024년 11월 8일 날 했어요.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홍방조제가 여기입니다. 하홍방조제. 여기는 항공공학적 평가로는 항공기 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화성시에서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3억을 줬는데 2016년 4월에서 8월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어. 근데 항공기 충돌이 굉장히 높아. 여기서 이전 지역이 안 돼.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것도 발표를 못했어요. 사단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이라는 이 단체는 뭐냐? 공군 주요 지휘관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단체, 연구단체가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하고 이 단체 법인 설립 자금은 현역 공군 별 장군들한테만 별 하나는 얼마, 별 2개 얼마 하면서 장군들한테 성금을 거둬서 만들고 대방동 공군 부대 내에 위치하고 공군하고 특별 MOU 체결이 된 아주 특화된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2016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수원공항 입지 지역을 조사를 했고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이 단체가 2017년도에 초에 수원으로 공군 부대에서 방출이 되고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도 안 열립니다. 왜 그럴까? 이 단체가. 그 화홍방조제는 군사안보학적 평가로는 그 백령도,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서북도서 방어사령관을 해병대 사령부가 겸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평도에 사고가 난 그 포격전이 있었는데 후속 출동 예비부대가 포항에 밖에 없더라 이거야. 포항에서. 그럼 서해 5개 도서를 지키는 예비부대가 수도권 내에 없어.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냐? 2017년 8월 달에 김정은 참관해서 병영 연평 점령 훈련 이거 TV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천 해군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가 월미도에 있는데 이 인천 대교가 무너지면은 이 함정이 고립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면 하홍방조제 내에 해군하고 해병대가 병립한 곳이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해병대 사령부가 발안을 왔을 때 왜 이것을 생각을 못했냐면 2005년도까지 미군 군이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격장 미군 시설물 때문에 여기에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미군 시설물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터서 하자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지역을
성토를 해서 여기에다가 하면은 이 지역은 자연히 항구가 만들어지고 백령도나 연평도를 지킬 수 있는 헬기 부대를 여기다 주둔을 시켜서 안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기도 평택항 문제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조수 간만의 차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가 이제 해군 2함대 이제 항구인데 이 지역에 있는 이 탱크가 지름이 600m고 높이가 200m예요. 근데 이것이 터질 경우에 이 해군 2함대 이 함정이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해군은 없다라고 해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해군 항구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이제 그 LNG 이거 하약 작업을 합니다. 수로가 좁아. 선박하고 선박끼리 충돌 우려도 있어.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어. 그래서 해군 입장에서 해군 2함대 이전을 평택에서 요 보령시 그 옹천 공군 전투기 사격장으로 이전을 시키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화홍방조제처럼 L자형으로 해서 성토를 하고 항구와 활주로를 놓고 해공군 합동기지 형태로 가면 어떠냐. 그 평택항을 지금 보면은 요것이 2km, 2.5km, 4km 이렇게 사각형. 이 공항 크기가 요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2013년 제가 이제 국방부에다가 공군 전위에다가 한 것이 대출이 10이 있을 때 이 지역에다가 활주로를 놓고 여기서 활주로 3개까지는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지역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2015년 이후에 이 지역에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지역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미군 부대 이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대요. 자, 그 공군 비행장 주변에는 고도 제한 완화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 이 오산 비행장 있죠? 오산 비행장 활주로. 오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7.6km가는 진입 구간이고 그 다음은 수평 구간이에요. 진입 구간은 항공기가 내리는 그 경사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평 구간은 항공기가 수평으로 선회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수평 구간은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2m. 여기서부터 이 지역은 그 항공기 고도 규제가 2도로 이제 되고 항공기 착륙은 3도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km에 200m, 1km에 몇 미터? 1km에 20m. 네? 그 여기서 이제 서탄면에다가 활주로를 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5.7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산 높이가 한 105m 정도, 나무가 자라는 것까지 해서 90m 이상은 절개를 해야 여기가 활주로가 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서탄면 지역은 주식회사 유신회사 연구 용역이 돼서 경기도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지만 2007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전용기 이름으로 먼저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집어넣었어요. 넣은 것이 있어. 난 뺏긴 것이 난 남의 자료를 도용한 건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서탄면에다가 이제 만든 다음에 활주로 넣으면 요 북쪽으로 여객기는 이쪽으로 돌고 남쪽은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근데 이쪽에 송탄 중심 지역에 전투기가 지나가고 고독 중심 지역에 전투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이 이쪽에 한다면 요 물줄기를 외곽으로 돌리고 요 기지랑 여기랑 붙여놔야 요 가운데에 항공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따로따로 하면은 건축을 항공기 관제를 하다 보면 항공기 사고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일본의 이제 그 군소음 대책을 보면은 여기 삿포로 이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가 3km짜리 활주로가 2개가 있고, 일본 자위대 기지는 요것은 2.7km, 요것은 4km. 왜 F-15 전투기가 4km 활주로가 왜 필요하냐? 잠시. 그 일본의 군소음 대책 같은 경우는 그 삿포로 국제공항입니다. 여기가 치토세 공항이라고 하고, 근데 이 지역에 빨간색으로 된 것은 일본 자위대 기지의 F-15 활주로로 2.7km.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 기지에다 노란색 활주로는 4km입니다. 이 길이가. 그리고 요 지역에 공항 청사가 있고, 이 빨간색 이 활주로는 민간 공항 전용인데 이것이 3km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일본 공군 자위대 F-15가 뜨는데 왜 4km 활주로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에서는 이륙 항공기 이륙 방향 고정 운영을 조건이 활주로 길이가 연장이 되면은 한쪽으로 이륙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000시 모가면이에요. 모가면에 뭐가 있냐면 육군 항공사령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항공사령부가 있지만 이 지역 전체를 공항을 만들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공군 전투기의 사격장을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회사 유신에서 이 내용을 못해요. 왜? 국토 디자인 포럼 제가 공군 전후회나 국방부에 공군 전투기 사격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내가 제안서를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별표가 여주 사격장입니까? 예. 별표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시죠. 예, 그 공군 전투기 여주 사격장. 그 여기가 여주의 공군 전투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로미오 원세븐. 네. 예. 공군 사격장 현황은 여주, 낙동, 상주시에 있는 낙동 사격장, 웅천, 보령시의 웅천 사격장, 충주하고 강릉은 시뮬레이터, 모의 폭탄이나 기총 사격을 하지 않고 단지 모션, 훈련만, 항공기 자세만 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장이고 가상 훈련만 하는 거고, 미호도 직도 필승이 있습니다. 요 직도하고 필승은 실무장, 실제 폭탄을 하는 곳이고, 요 나머지 지역을 하는데, 제가 공군 전후회 해장단하고 할 때는 이 직도하고 필승 전투기 사격장은 존속을 시키더라도 요 위에 있는 여기는 환경 개선 차원에서 사격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번 폐지하는 방법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합의해 봤습니다. 여주 사격장에 이제 보면은 이 모래톱에 이제 이런 이제 타겟이 있어요. 여기다가 기총 사격을 하고 예전에는 모의 폭탄도 떨구고 했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주 사격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노란 곳에 활주로를 놓고 요 남한강변 요 강줄기로 뜨면은 항공기 소음에서 좀 자유로운 지역이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제안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이 4대강을 요 지역에 이제 보면 아까 고도 규제가 있죠. 요 산 높이나 요런 것이 있는데 요 선상에 한 400만 평을 해서 요 산 높이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야 공항 부지가 나올지 다른 곳은 아니다. 지금 다른 요런 지역에다가 모가면 요런 지역에다가 만들어서 하면은 고도 규제라든지 소음 피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경기도 이제 도지사가 공약은 수원 서울공항 이전하고 경기 남부에 반도체 공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군공항 이전이란 단어를 뺐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국제공항으로만 간다. 뭐 충청도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도 없어. 자,
경기도 국제공항 추진단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현수가라는 사람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추진단장을 지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1급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군공항 이전 추진단으로 있을 때 국방부에서 사업과장이 있고 지원과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안 만들었어. 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은 국토 디자인 포럼, 이 전용기 지적 재산이다, 이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못한 겁니다. 2023년, 24년 10월 31일 경기도에서 원래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김동연 도지사 1호 공약이 반도체 공항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11월 8일 날 보도자료로만 배포를 하고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주인은 도지사나 경기도 도청 공무원이나 경기도 도의원이 아니에요. 나는 평택에 살고 있는 경기도 도민이라니까. 도지사 위에 있어. 그 경기도의 주인이 경기도민이야. 근데 지금 내가 과연 그 주인으로서 그렇게 예우를 받고 있느냐? 난 이것이 의문스럽다니까요. 제가 제안한 내용에 국방부, 각군본부, 전후회 등에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데 공항 이전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하고 포항은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두 번째, 군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도 활주로 길이 연장이나 공중급기 도입 등으로 해서 공군 전투기 사격장 폐지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군작전 능력 확대하고 지역발전 등등에 대한 것을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방부의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전용기 네가. 전용기 네가 알아서 해. 수도권에 이제 이제 민간공항은 인천하고 김포공항이 있고 군공항은 서울, 수원, 오산, 평택이 있고 군사시설물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내용은 2012년 10월 26일 날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내가 발표한 내용, 이 내용 전체를 국방부하고 공군 전 지휘관들한테 일일이 전해서 확인을 했어. 전용기 제안에 유일하다, 이거 유일해. 전용기 중심으로 해야 돼. 여기에서 보면 그 평택시민 차열 씨도 여기 있었고, 이 비행장에 관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국방부 국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국방연구원 서열 3위가 참석을 했어요. 유승민이나 김진표나 그 누구도 국방연구원 배석을 못 시켰어. 패널로 안 왔어. 배석을 안 하는데 이 전용기가 하는 것은 배석을 해서 이거 평가를 해줬다는 거. 제 소개는 이제 합니다. 제가 평택에 살지만 경남 진해 출신이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공군에서 약 26년 동안 공군 근속을 했어요. 자격은 공군 전투기 요격 관제기사 1급 자격이 있고 방공무기 작전 지휘 통제기사 1급 등 다수가 있습니다. 자, 관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조종사가 조종 절차라고 합니다. 조종 절차. 조종 절차는 비행 절차고 비행 절차는 관제 절차. 계급은 조종사가 높아. 월급도 조종사가 많이 받아. 근데 실질적으로 항공법상으로는 관제사가 명령을 하는 거고 조종사는 라저 고도 23,000 올려 라저 23,000 피드백을 반드시 하고 하는 것이 조종사예요. 상위 직능자가 관제사다. 자, 제가 MCRC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의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장교는 이 대내 해선은 또는 이제 항공기하고
무선 통신을 하지만 옆에 부사관은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외부로 연락을 하는 것이 이 MCRC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장교는 자기 화면밖에 못 봐. 근데 이 부사관은 옆에서 보면서 공군본부, 합참, 작전사령부 뭐 각 단 비행단에다가 통보하고 명령하고 보고하는 것은 부사관이 한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항공우주작전본부입니다. 한반도 육군, 해군, 공군, 민간 여객기, 그다음 산불이 났다, 헬기 통제, 뭐 등등. 여기가 이제 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기가 한국의 모든 미사일까지 통제하는 여기에서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TACC. 네, TACC. 지금은 항공우주작전본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하게 E3 센츄리 미 공군의 대표적인 공중 조기 경보기인데 제가 김영삼 정부 때 공군 조기 경보 통제기 사업단 소속으로 성능평가 요원으로 하면서 E3A, B, C 이 세 개 기종을 타본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세 개 기종. 그 다음에 E3 기종의 최다 탑승의 비공인 기록은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한미연합작전, 연동작전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제가 MCRC 하고 TACC 근무할 때, 자, 여기가 이제 미 항모가 있고, 미의 항모에 있었던 전투기가 있습니다. 자, 러시안 폭격기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럼 일본에서 F-15 전투기가 대응 비행을 이 카디즈 외곽에서 대응 비행을 합니다. 하늘색 화살표가 러시아 Tu-95 폭격기 항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색이. 근데 자, 이 F-15 전투기는 2시간 30분밖에 채공을 못 합니다. 최대. 근데 MCRC에서 이것을 숙학 모드 2로 대조를 해보니까 6시간, 8시간을 뜨더라고, 이것이.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지역에서 공중구비를 하고 있더라. 예, 일본은 공중구비기 도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2007년도 세계 공군 참모총장 회의를 서울 대방동 공군 해관에서 했습니다. 일본 공군 항공망려장, 우리로 보면 공군 참모총장이 발표를 해요. 뭐라고 발표하느냐? 우리 일본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비행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착륙 방법을 개선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륙 횟수를 최소화시키는데 자기네들은 주력을 했다. 그 다음에 지역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군 폭음 피해를 최단으로 줄였다. 라고 이제,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헤매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삿포로 공항입니다. 이 활주로가, 이 노란색 활주로가 4km예요. 이륙 방향 고정 운영 조건 활주로 길이가 연장이 되면은 여기서 활주로가 짧을 때는 북쪽으로 뜨다 보면 여기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우니까 활주로를 길이 연장해서 남쪽으로 띄운다. 여기 사람이 없죠? 보면 이제 민간 공항은 3km인데 공군 활주로는 3,900짜리가 있고 2,700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위대 활주로가 더 길어. 쉽게 말해서 활주로를 길게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떠. 사람이 없어. 남쪽으로 떠서 틀러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역도 조용하고 요 지역도 조용하더라고요. 자, 그럼 진이 지역이나 서탄 지역에 이렇게 활주로를 길게 하면은 서쪽으로만 하면은 한쪽은 살릴 수가 있고 한쪽은 소음 대책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군소음 대책 이륙 횟수의 최소화라고 했어요. 이륙 횟수의 최소화는 심야 비행 소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공중구비기를 도입을 해서 심야에 이렇게 띄우고 있더라.
자, 우리가 2010년도에 그 천안함 사건 때 대구에서 F-15가 떴어요. F-15가 늦게 띄우는 바람에 공군 작전사령관이 징계를 먹었거든요. 왜? F-16 전투기로도 북한하고 대응은 가능한데 좋은 전투기를 안 띄웠다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먹었어요. 공군 작전사령관이. 그래, 띄워. 근데 새벽 2시에 매 시간, 대구에서 백령도 앞바다까지 40분. 거기서 오는데 40분. 그러니까 백령도 앞바다에서 1시간밖에 채공이 안 돼. 그러면 매 시간마다 2대씩 계속 떴어. 대구 지역 주민들 미치는 거야,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이런 거 공중급유기가 그 당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소음 피해는 없었을 것 아니냐. 우리가 그 확대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군 전우회랑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공중급유기를 뭐라고 했어요? 전략항공기다. 전략항공기이기 때문에 뭐 미군하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제가 공군 전우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뭐라 하냐. 우리는 절대로 전략항공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든 심야 비행소음 환경 개선 장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 아줌마들한테, 낙농민들한테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들을 흔들어서 표심을 얻어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넉 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공중급유기가 이제 이렇게 넉 대. 근데 이 자체에 적재물이 액체입니다. 기름이다 보니까 항공기 자세가 움직이다 보면 액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게 중심이 굉장히 민감해서 이 상승 각도나 항공기 선의 각도 등에 대해서 급선의 급상승이 안 되고 완만하게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항공기 이제 그 전략 개념은 지금 이것이 이제 그 C-17에서 뭔가를 떨어뜨려요. 근데 이것이 수송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일반 화물. 이렇게, 이 항공기 자체가 이제 앞으로 점차 대형화가 되다 보면 수송기 개념이 전략 항공기 개념.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그 토마호크 미사일을 떨어뜨리죠? 자, 그 대형 항공기에서 레이저 포로 무장을 해서 인공위성을 쏘고 이제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항공기를 격추시킨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전투기 위주의 활주로가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대형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공군 기지 활주로 현황은 공군 기지 중심으로 해서 2.7km예요. 4km짜리는 없습니다. 일본 삿포로는 3km인데 김해공항만 하나, 딱 공군 부대 내에서 활주로가 가장 긴 곳이 김해공항인데 김해 민간 비행기를 위해서 3.2km밖에 안 됩니다. 공군 비행장. 나머지는 전부 다 2.7km예요. 4km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급유기 이착륙에 제한이 있고 배치하는 데도 작전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활주로 길이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청주공항입니다. 청주공항 보면 되게 이제 2.7km예요. 활주로 두 개가. 그 폭은 45m. 이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가 굉장히 이제 평탄화가 돼서 완만화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하얀색 보이죠? 요것이 뭐냐면은 항공기, 전투기가 활주로 런웨이를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테일루크, 항공모함처럼 후크 시스템이 여기 강철 와이어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항공기 이착륙을 하는 데 있어서 내리는 지역, 활주로 끝단 지역에 이것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로가 두 개가 있어야만이 이륙 방향을 고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이, 자, 우리가 2.7km면 가운데 이거 폭탄을 맞았을 때는 1.3km, 1.3km 두 개가 나서 활주로가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활주로 4km를 놓을 때는 반토막이 나도 2km가 되기 때문에 전투기가 긴급 탈출은 가능하다. 비무장 상태에서. 그래서 비상 활주로 기능을 기지 자체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정읍, 신갈, 판교 이렇게 이제 성완 비상 활주로 폐지시켜 준 거예요. 공군에서. 수원시 같은 수원 비상 활주로도 이렇게 된 거고. 군공항 이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포항공항이에요. 군소음 대체 아까 말씀드렸고 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을 하자라고 해요. 서울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이제 서울공항이 왜 중요하냐? 지금 2025년 3월 5일인데 앞으로 한 달 후에 성남시 지역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느 한 특정 정당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난 그 여야 전체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서울공항은 고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 여객기 운항을 하자라는 국제공항으로 활용하자는 것도 있고 공항 이전을 중점적으로 하자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공군 전후회 해장단하고 합의 본 것은 군공항 이전이라니까. 고도 제한이 아니고 민간 공항도 아니고 공항 이전이다 이거예요. 서울공항 지역을 보면은 요 활주로 북단 요 지역은 강남구 지역이고 요 빨간선 요 남쪽은 경기도 성남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요 탄천 요거 지나서 여기는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성남시 요 접경 지역에 서울공항이 있다. 서울 비행장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요곳은 경계, 요곳은 격추. 여기서 이제 경고 사격이 할 수도 있고 항공기 속도에 따라서 경보 방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항공기 속도에 따라서 무관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격추선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빨간 것이 여기가 김포고 여기가 서울공항이에요. 이 지역은 비행금지 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만약에 제외가 돼서 이 항공기가 이쪽으로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대공포를 양쪽에다 쏴대기 시작하면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참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공항을 이전을 하자 그래요. 서울공항을 이전하자. 그럼 여기가 약 200만 평이 되고 평당 지금 약 시세 5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약 100조 원이 나오니까 이 100조 원을 갖고 평택에 또는 여주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분산을 시키고 해군 해병 작전 환경 등 사업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 그럼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전투기의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하는데 VIP 행사만 수원에서 하고 수원 전투기보다는 후방에서 빼주겠다는 거야. 이것을 공군 전후에서 이제 저랑 이제 여기서 그리고 특전사가 거여동에서 이천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특전사 기동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다. 여주에. 그리고 서울공항이 없어지면 이 지역 전 지역의 고도 규제가 완전히 철폐가 되는 것 아니냐. 단거리 방공포의 빨간색이 이제 사거리입니다. 8.8km. 요것은 신궁 사거리 5km, 4km, 발칸 3km. 이러한 것이 이 지역에서 뻑가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참상이 일어난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서울공항 이전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2014년 12월 18일 날 국회에서 그 가천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요거. 근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시비 거는 군 원로들이 없어. 왜? 난 컨펌 받고 한다니까. 허락 받고 하는 거. 공군전에. 제가 주제 발표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뭐 패널들도 있고 가천대학교에서 하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군 원로 의견은 그래요. 지자체하고 주민들과 협력 관계는 국토 디자인 포럼 전용기가 해.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 전문적인 내용이고 안보랑 관계에 있으니까 공군 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우주정책연구원 고독천 장군하고 해라 라고 오더가 딱 떨어진 거예요. 전반적인 것은 전용기 네가 다 맡아. 그 연구는 항공우주정책연구원에서 해.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검증 연구 기관은 여의도 뭐 이렇게 여러의 단체, 학회 등에서 이것이 검증이 됐고 프로그램 테스팅까지 다 끝낸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 사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자료를 주니까 수원 비행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 지역 정치인이 이것을 수원 비행장 이전에 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수원 비행장 이전이 되는 방향으로 나보고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공군 전우회랑 합의 본 건 수원 비행장이 아닌데. 나 그래서 요거도 묻고 있어요. 국방부하고 국방연구원에서는 이 내용은 군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거론을 못한대. 나보고 해놓고 나면 연구할 때는 참여를 해주겠다. 어느 이런 국책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례가 없어. 역대 정부 차원에서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 그다음 정치권에서는 자기 지역구만 보고 자기 지역구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남 비행장을 성남시 자체 해결이 안 되고 수원 비행장 문제는 수원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광역으로 따져야 되는데 자기 지역만 쳐다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인 지적재산권을 부정도 못해. 국방부가. 내 전용기 지적재산권을 부정도 못하고 있다. 이거. 자, 정민경 의원이 낙선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22억을 그 주식회사 유신에다가 돈을 줬어요. 연구 용역 책자를 받아보질 못했어. 왜 못 받아봤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상에는 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직무 수행을 해. 이것을 안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야 모든 장병들은 군형법이 적용을 받는 특수조직체예요. 국방부 장관은 군무원이야, 군무원. 군형법 적용 대상자는 누굽니까? 군 장병 및 군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이, 그리고 허평한 장군하고 전용기관의 어떤 단체 설립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렵게 됐다, 꼬였다. 자, 허평한 장군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여기에 직능 지원 전략 기획 본부가 있죠. 여기 군용 비행장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전용기가 있고, 여기도 전략 기획 본부가 있어요. 이 허평한 장군이 당시에 10월 26일 날 토론회를 했을 때는 국민행복당 총재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선 본부에 들어가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자기가 활동하면서 나한테 이런 임명장을 주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 처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 이걸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 야,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도도 높고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험 삼아서 이거 받아서 들고 있어 라고 해서 그래서 받은 거야. 저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연달아서 김관진 장관이 했습니다. 이제 정비경 의원이 지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자,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김관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그대로 국방부 장관을 했어. 그럼 제가 그럽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는 국민 행복하고 창조 경제고, 창조 경제 박람회 등을 해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고 박근혜 이름을 걸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자, 내가 정미경 의원이 주식회사 유신에다 연구 용역한 것을 빼서 정미경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국방부 장관부터 군형법에 해서 대통령 항명죄로 내가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에 상신을 한다. 그래? 안 해? 안 하면 아까 받은 임명장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군형법이 때문에 정미경 의원한테 자료 유출이 안 된 거예요. 이 국민의 기본 재권을 보장 안 한다면 국민의 전용기 지적재산권은 청와대 대통령 공약, 중점과제 지시 불이행으로 고발하고 안 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거야.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전용기가 대통령 무고죄로 내가 쇠고랑을 차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죄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비서실에서 전용기한테 야 같은 캠프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 고소 좀 취하를 해달라고 딱 딜 들어올 때 이 여기에 관계된 새끼들 사람들 엄정하게 최고형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했거든. 내가 요건 그럼 알아서 해야 하니까 국방부에서 자료 유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미경 의원이 수원에서 낙선을 하더라. 이 여자가 국방부를 쫓아다니고 주식회사 유신을 다니면서 내가 돈 준 거 연구 용역 책자 달라고 막 울고 불고 쫓아다녔어. 근데 줄 수가 없잖아, 국방부에서. 왜? 지적재산권 때문에. 지금 이 정미경 의원이 수원 비행장 이전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국회의원 2번 나오고 수원시장으로 나왔으면서 자기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을 떠나서 서초구, 분당구, 서울 양천구 등에서 설대처럼 그 지역에다가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하는 또들이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화홍방조제에서 그 화성시장 최인석 시장일 때 2015년 9월 15일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성시청 출입 기자단 주체로 요 안전행정 그 화성시의 하고 사단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 임직원하고 같이 요런 식으로 제가 PPT를 합니다. 화홍방조제는 항공기 충돌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러한 충돌 우려 지역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화성시가 연구 용역 발주를 했어요. 입지지역 적합성 연구했는데 결과는 항공기 충돌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는데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못했어. 못한 것이 왜 그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공군참모총장, 당시 공군참모총장 정경두, 인천공항 항적 자료 데이터 협조를 해줬고 작전사령관은 오산공항의 항적 자료를 협조를 해줬어. 근데 이 결과, 이 사단법인 항공우주정책연구원에서 연구 용역한 것이 발표를 못한 이유가 공군 전후회 회장이 이런 식으로 협력해서 해라라고 한 단체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했고 뭐 공군에 특화된 단체야. 독보적인 단체야. 근데 이 단체 사무실이
이전이 되고 홈페이지가 안 열려. 왜? 내 아이디어거든. 내 아이디어 도용해서 연구 용역을 한 거 나하고 이야기 없이 그냥 공표가 되냐고. 내가 공군에다가 대고 군용법, 항명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사기죄로 대통령을 고소한다. 이거 임명장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경기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경기도민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 이 전용기가 그 군 장군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웃겨요. 뭐 사회적 예우, 자기네들은 예우 받으려고 해요. 그럼 경기도 도민, 평택시민 전용기는 예우 받으면 안 돼? 법과 규정에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대한 예우. 어떻게 사회 유공자 등의 지원 법률이 있어.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예요. 이 사람이 해군 대령 계급장을 달고 국군통합병원 원장으로 지금 근무. 이 사람이 장교 출신이야? 아니요. 이 사람은 석선장을 살린 그 외과 의사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 들여서 석선장을 살렸어. 자기 돈 받고 수술 수당 받고 다 한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육군장.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요. 자, 육군 대위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육군장으로 한 거예요. 육군에 대한 어떤 발전 유공자라고. 자, 그 유공자 예우에 국방부 안에서 보면 육군장, 육군참모총장 또는 육군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해군장, 해군참모총장 똑같은. 자, 전용기는 그럼 군 발전의 유공자가 아니야, 내가? 군 발전 유공자냐 아니냐 이게. 해병대 작전기지, 해군 함대. 자, 그럼 이 육군장이나 해군장을 했을 때 그 군 의장대하고 군기단까지 전부 다 동원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참모총장급이라니까. 관 속에 있는 시체가. 자, 그리고 내가 군 복무는 23년을 했어. 근데 내가 사야에서 애국 활동을 한 것이 25년이 넘었어. 근데 내가 국군 묘지에 묘역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애국재산 묘역으로 들어가? 난 애국재산 묘역으로 들어가겠다, 이거야. 군 발전 유공자만이 아닌 사회 발전 특별 유공자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나한테 이런 예우를 해줘. 말을 못해. 아까 이거 됐죠? 자, 이 단체가 공군 부대에서 촉출이 되고 공군하고 MOU가 깨지고 난 다음에 공군 전후에서 비행장하고 군사시설물하고 관계 있는 것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랑 같이 해라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부 차관급 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계속 육군들이 맡다가 요 10대, 11대, 12대 공군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리는 원래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신세를 많이 진 후배들이 하는 거예요. 육군들이 맡았던 자리인데 공군이 뺏어온 겁니다. 공군 차관급 자리를. 나 때문에. 지금 저 꽃이, 제가 아는 것이, 지금 강연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열린 토론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 있는 거, 문제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열린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열린 토론. 꽃이 있다면 민주주의 뿌리가 있어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하면 민주주의 뿌리는 토론인데 대한민국에서 토론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20년을 토론을 위한 민원 제기를 해서 지금 공식적인 자리, 경기도
의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여기가. 20년 만에.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니까. 내가 경기도에 세금을 몇십 년을 냈는데 20년 동안 내가 이거 자리 해달라고 한 거 지금 해준 거예요. 자, 지금 현직 그쪽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입니다. 김영철 장군. 같이 옆에 있어요. 토론을 하자. 열린 토론회를 하되 순수 시민들 중심으로 하자. 근데 이분은 여기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하고 무관하게 진짜 비정치적으로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공군 문제만 했지만, 여기가 이제 동해시입니다. 여기가 해군 2함대, 동해함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나갈 때 너무 내륙에 있고, 잠수함도 배치가 안 되고, 여기에 드론 함정이나 항공모함 작전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펜텍 해군 2함대는 LNG 탱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자, 여기가 이제 목포 옛날에 이제 목포 비행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해군 3함대 사령부인데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해군이 1, 2, 3함대 항구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해군이 다 문제 있더라고요. 자, 제주도 강정마을이 있어요, 제주도. 자, 여기에서 이 섬에서 남쪽 12해리는 공해상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폭격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 지역에 러시아하고 중국 함정이 요 부근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강정마을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들려고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이거 해군 모든 기지가 문제가 있고 공군의 모든 비행장의 활주로 기능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하자. 국방부하고 공군, 해군 반응은 현 군사 기지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군 기지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지는 자기네들은 장기 과제래요. 그 다음에 무기 발전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자기네들도 방침이 안 섰대. 그러니까 저보고 한 것이 신냉전 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군 기지를 이용한 포퓰리즘 정치가 불편하다 이가 국방부나 공군, 해군은 국가 주요 자산의 이전은 국회 통과가 아닌 국민 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시발점을. 저보고 요청이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국민 투표로 하자. 그래야 공감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국방부와 공군 의견은 국방부는 이거 지역에 하고 지금까지 한 것이 문제점 발굴하고 다 했어요. 이런 것을. 민관군하고 여야정이 같이 열린 토론회를 해서 한번 전문적인 연구원들을 해서 여기에 문제점 확인 조사는 필요하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하는 국토 디자인 포럼이 회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대표고, 제가 사무총장이고, 제가 유일한 회원이야. 1인 단체. 근데 제가 제한군인의 회원이야. 그리고 국방부에 등록이 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 총연합회 제가 고문입니다. 이 국방부에 등록이 돼 있어. 이 오석철 회장이 그래. 회원들 내가 월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 군 선배, 부사관 선배를 개무시하고 하면 자기네들은 오석철 회장이 부사관 총연합회에서 문서 플레이하고 항의 방문하고 실력 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사관 총연합회 회장이 나한테 화관을 해줬어요. 경기도 공항 추진단장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 국회의원들이나 도지사, 공항 이전을 배제를 시켰어. 수원이하고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공약 철수 배경에 대한 배경을 도지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 군공항 이전하고 담당하는 직원이 근 40명이고 지금 10여 년 동안 쓴 돈이 약 1조 원 넘게 썼습니다. 언론 홍보비로. 1조 원 넘게 쓰고 행정 낭비가 40명이 넘어요. 아무 진행이 안 돼. 그럼 이것을 빨리 스톱시키기 위해서는 김동연 도지사나 정미경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지. 싹 입 닫고 양천구에 가서 말이지. 서초구에 이것은 아니야. 정치인은 AS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공약을 실천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국민한테 즉시 보고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이라도 빠른 대처를 해야 예산 절감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자기가 정 못해. 그러면 토론회를 통해서 그 사회단체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을 전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자, 경기도에서 10월 31일 발표한 것이 11월 8일로 연기가 됐어. 왜 연기가 됐어? 아까 정비경 의원하고 화성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10월 28일 날 전화를 했어요. 10월 23일 날 KTN 한국방송이 토론회가 있었고 영상 출력이 나오고 했어요. 10월 28일 날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에 전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 경기도 항공국제공항 추진단에서 10월 31일 발표한다며. 거기서 연구 용역 한 단체가 주식회사 유신인데 주식회사 유신에서 연구 용역한 것은 2011년도에 정미경 의원 연구한 거 리바이벌 한 거 아니야?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정미경 국회의원 낙선시키듯이 내가 김동연 도지사 민영사 고소고발 들어오고 한현수 군공항 추진단장이 직장생활 40년 가까이 됐는데 연금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민형사 고소고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이 10월 31일 발표가 11월 1일로 연기가 됐다가 11월 1일에서 11월 8일로 해서 보도자료로만 딱 발표하고 날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토론회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배제하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토론을 해요. 그것이 무슨 토론이야. 간담회지. 반대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반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토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서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 기능 문제도 있고 해군 항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근데 서울공항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 나 성남에 있는 도의원 후보들이 서울공항 이전 공약을 걸어. 그리고 성남 시민들이 성남시장이 서울공항 이전을 정치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서울공항 이전 어떻게 가능한지를 성남시에서 토론회를 한번 열자 이거야. 경기도 의원하고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이 경기도 의회 의원회관 내에서 합니다. 경기도 도의원도 보고 이 내용이 유튜브로 해서 다. 자, 경기도에서 알아. 그럼 이것을 도지사한테 보고가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는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도 몰라. 이런 사례가 없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는 누구도 몰라. 너무 커. 하지만 너무 크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해야 되는 과제다.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브리핑을 다 끝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이나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당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 리더들이 사회 인식이 이러한 방법의 토론이나 어떤 이거 대처 방법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없었다 이거야. 방법을 몰라. 아무도 몰라. 제한군인의 회장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큽니다라고만 이야기했지, 어떤 식 내가 갖다 줘도 못해. 공군 전후에 갖다 줘 못해. 근데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풀어야 되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것을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KTN 한국방송 김홍근 사장님이 이러한 내용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국방부나 공군에 질의를 해서 회신도 받아보고, 아는 기자들이나 이래서 이곳을 사회 확산을 시켜서 열린 토론회가 반드시 일어나게 날 수 있게 관훈 토론회, 언론 단체 관훈 토론회를 하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뭐 대통령이 뭐 풀려 나올지, 뭐 헌법이 개정이 된다, 뭐 개정을 하자, 뭐 하자라고. 여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포퓰리즘화된 군사 안보 기지, 대한민국 생존권을 갖고 있는 군사 기지를 갖고 포퓰리즘화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한번 토론회, 열린 토론회 형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는 평택 그 명품도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차화일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그 성남 비행장, 그 다음에 수원 군공항을 이제 이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발표해 주시는 그 전용기 대표께서는 성남 비행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군이 이 기지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또 국방에 여러 가지 그 요인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이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어필을 못 하셨는데, 다음 주제 발표할 때는 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이 비중을 두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성남 비행장 같은 경우 아까 평당 5천만 원에서 그 200만 평이라고 그랬죠. 네. 그 정도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평당 5천만 원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좀 해주시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의 그 국제공항 또 군사기지 공항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택의 이 공항을 유치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 향후 이게 지금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안보도 평택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인 그 안보 면에서 차지하는 이 군공항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적으로 좀 더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좀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열 대표님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경제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내용은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치수남
숫자를 대서 근거를 대고 발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공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엔지니어고 발표 하나하나가 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컨설팅 전문 연구 기관에 대해서 이제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학교 선후배를 통해서 또는 군 선후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 테스팅까지 거의 공짜로 받은 거지만 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될 때 당신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연구 용역이 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프로그램 테스팅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평택하고 오산 비행장하고 군산 비행장이 서해안에만 몰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전투기가 떠서 평택 상공에서 F-15 전투기가 떠서 그 미사일 쏘면은 35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지금. 지금 신형 미사일은. 그럼 북경까지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극초음속 전투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항공기를 서해안에서 띄우고 중국도 서해안에서 띄운 다음에 항공기하고 항공기 간의 마찰이나 이런 접근했을 때 서로가 중압감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군산은 몰라도 오산 비행장은 너무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좀 후방으로 좀 빼서 긴장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열린 토론회에서 안보학자, 군사학자들이 와서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해야지 여기서 제가 단독으로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지역 발전, 서울 성남의 판교 지역에 관리 지역의 평당 지금 7천만 원으로 저는 들었어요. 아까 5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6, 7천만 원 갑니다. 지금 그 지역이. 평당이요? 평당. 아파트가 서울 지역의 평당 지금 1억이 넘어요. 아파트가 그 지역.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100조 원이 나온다는 거고, 서울공항이 없어지면 그 지역의 수소, 철도 부지 또는 송파구 지역에서의 2층, 3층, 4층 빌라 단지 지역이 초고층화 마천루 지역으로 고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는 나온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땅 팔아먹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안보학으로만 이야기하고. 질문 됐습니까? 답변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KTN 한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신한 뉴스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그러한 시민이 되는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